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주시의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회관은 취업지원센터의 건물 일부를 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8만 명을 상회하며 다양한 복지 정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협소한 노인회관을 확대 이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순정 시의원은 제34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노인회관은 취업지원센터 건물의 일부를 쓰고 있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도 없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노인 지원 사업의 허브 역할에 맞도록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전이나 신축에 대해 계획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산도 있어야 되고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KLN 김경모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2일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긴급 점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이날 남구 효천지구 중흥 S클래스 아파트 공사 현장을 현장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크레인 점검기관의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시하고 추가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점검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대구 지역 일과 가정, 양립지원 유관기관과 참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1일 대구 일가정 양립 실천 포럼이 열렸는데요. 일가정 양립 실천 기업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가족 친화 인증서 전수와 대구시 일 가정 양립 추진 전략 안내, 우수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서는 평소 직장 내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에게 전수됐습니다. 또 일 가정 양립 활동에 대한 시상과 우수 사례 발표 등 올 한 해 기업, 분야별 활동 성과에 대한 격려와 앞으로 발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전북 순창군이 사업비 73억 원을 들여 섬진강 장국목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규모 생태관광지로 조성해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군은 수려한 자연景관이 잘 보존된 섬진강 상류 지역 장국목 일대를 대규모 생태관광지로 조성해 탐방객 유치에 나섭니다. 순창군은 총 사업비 73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동계면 어치리 814번지 일원의 섬진강 장국목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장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신비한 요강바위 탐방길, 섬진강 습지 복원 및 에코로드, 장국목 어류 생태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국목 생태관광사업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야생화 단지라든지 생태 로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순창군은 올해 총 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동계면 어치리 814번지 요강바위 주변을 정비하는 탐방길 조성, 안내 표지판 정비, 포토월과 연계한 생태 관찰로 정비 등 신비한 요강바위 탐방길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구암정 주변 생태자원 관찰로 정비 사업은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내년 3월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장국목기 262-55번지에 친환경 돌계단, 징검다리, 생태자원 관찰로 포트존, 나룻배 체험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국목 생태쉼터 조성도 6억 원을 들여 적성면 석산리 93번지에 섬진강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 오두막 쉼터 10개소를 조성해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창포 및 수선화 등 수질 정화 식물을 식재한 섬진강 생태로드, 섬진강 상류 어족 자원을 관찰할 수 있는 장군목 어류 생태관, 장군목 기암기석의 지질학적 가치를 부각시켜줄 수석 생태관, 생태습지 복원, 환경 정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KLN 홍재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1일 대방동 미군기지 캠프그레이가 있던 자리에 여성가족 복합시설인 스페이스 살림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착공식은 여성가족 복합공간의 첫 시작을 축하하기 위한 공연과 핸드프린팅, 스페이스 살림 희망 토크 콘서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스페이스 살림은 동작구 대방동의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주요 시설은 가족 살림학교 등 가족 문화공간과 창조적 제작 및 창업공간, 열린 공유공간으로 이루어지며 여성가족 복합공간입니다. 또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바로 앞 부지에 건립해 여성가족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도민이 바라보는 지방자치와 분권 원탁 토크 콘서트를 지난 21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원탁 토론 형식으로 도민과 함께 지방분권의 길을 모색하고 향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유임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관한 기조 강연에 이어 원탁에 둘러앉은 도민들이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최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적용 범위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지방 대도시의 교통혼잡과 재정 부담이 완화될지 기대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광역시에만 적용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선정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21일 전북 전주시의회 제233차 원래 회의에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적용 범위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해 극심한 교통혼잡과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도시들에 적정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교통혼잡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합리적인 교통체계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지 않은 광역시만 국비를 지원받아 혼잡도로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적용 범위 확대 건의안입니다. 김명지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장은 현재 6개 광역시에만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사업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해 지방 대도시의 교통혼잡과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퇴직 공제 부금 일액이 내년부터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퇴직 공제 부금을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한편 퇴직공제금의 수급 요건도 완화해서 더 많은 건설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최근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에 대한 근로자가 함께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중소기업 성과 공유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 자유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는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부는 성과공유기업 지원을 통해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전북 익산시 중앙동 일대가 국토교통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쇠퇴한 원도심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번 사업은 도심지 중심의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 인프라와 상권 활성화 등 8개의 전략사업, 27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는데요. 이에 따라 익산시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250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중앙동 일원을 역사가 문화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 감찰 결과와 부실 시공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실 시공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난연 성능 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여 불량 단열재를 제조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또 설계 및 감리 시 단열재의 난연 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빠 육아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소셜 빅데이터 83만 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빠 육아와 관련된 키워드 언급량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빠의 육아 참여 범위가 일상생활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빠의 역할에서 놀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저출산 극복 새로운 가족 문화 만들기의 일환으로 아빠 육아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살펴보고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